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NAS to NAS 데이터 이동 그리고 백업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실시간 동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NAS to NAS 실시간 동기화를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컴퓨터와 NAS 간 실시간 동기화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시놀로지 드라이브였잖아요. NAS to NAS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되죠. 패키지 센터에서 시놀로지 드라이브 서버를 설치하세요. 자, 이제 양쪽 NAS 모두 시놀로지 드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바탕화면에는 이 두 개만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싱크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컴퓨터에서의 시놀로지 드라이브 클라이언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인 NAS가 NAS1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싱크는 어디서 실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NAS2에서 실행하는 게 맞겠죠? 시작. 자, 요거 시놀로지 드라이브 클라이언트 때 봤던 그겁니다. 여기에다가 내부망이면 내부 IP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외부망이거든요. NAS1의 DDNS죠. 그리고 계정과 암호 입력하시고요. 자, 연결하지 못했답니다. 왜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시놀로지 드라이브 쓸 때 포트 포워딩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c.synology.b 다시 말해 NAS1이 물려있는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됩니다. 포트 번호는 6690번 적용. 다시 한번 연결이 됐는데 사용 가능한 팀 폴더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 NAS1에서 동기화할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정을 안 해놨다는 뜻이죠. 원격 NAS의 시놀로지 드라이브 관리 콘솔 여기죠. 다음 이 중에 하나를 동기화 폴더로 지정을 해라 그런 뜻이죠. C.2로 해볼게요. 사용 누르시고 자, 버전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NAS2로 와서 새로 고침 생겼죠? 지금 저는 하나밖에 선택을 안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C.1까지 선택을 했어. 자,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규칙 기억나시죠? 오른쪽 위에 시놀로지 드라이브에 관한 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편집을 하겠다. 파일 필터 이런 거 있었고요. 동기화 모드 해서 양방향을 할 거냐 단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돌아와서 완료. 이제 동기화가 됐는데 볼까요? NAS2에서 파일 스테이션을 열어보면 이게 생겼습니다. 그죠? 원래 이 NAS에는 Able 1, Able 2 그리고 Rsync용 넷 백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방금 생긴 거예요. 자, 실제로 동기화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1을 보면 이렇게 같은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삭제를 하면 여기에 새로 고침을 눌러 보겠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거꾸로 여기다 한번 올려볼까요? 올라갔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 동기화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양방향 동기화가 싫어요. 얘를 메인으로 쓰고 얘를 백업으로 쓰는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고 편집, 동기화 모드 요 옵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올렸어요. 자, 그러면 생겼죠? 여기서 2로 동기화가 됐습니다. 얘를 지웠어요. 새로 고침하면 반영이 안 되죠. 단방향 동기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쓰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컴퓨터까지 같이 동기화를 해보세요. 자,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NAS1과 NAS2인데요. 컴퓨터와 NAS1 간에는 양방향 동기화를 걸어놨고요. NAS1과 NAS2 사이에는
NAS1에서 NAS2로 단방향을 걸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파일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NAS1에서 올라갔고요. NAS2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NAS1에서 지워보겠습니다. 컴퓨터 반영됐고요. 그리고 NAS2도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NAS2에서 지워보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이 방향으로만 동기화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NAS 대 NAS 실시간 동기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클라우드 싱크입니다. 실시간 동기화니까 NAS1과 NAS2가 있는데 어디서 실행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저는 NAS1에서 한번 해볼게요. 패키지 센터로 가셔서 클라우드 싱크를 찾아서 설치하세요. 설치가 됐으면 클라우드 싱크 실행. 자, 바로 이런 화면이 뜨죠. 이름 자체가 클라우드 싱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NAS를 새로 구입하셨어. 그러면 백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시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웹데브라는 게 보이죠?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NAS 대 NAS 동기화를 해볼 겁니다. 웹데브 선택하시고 다음, 자,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내부망일 때는 내부 IP 쓰고 외부망일 때는 이렇게 DDNS를 쓰면 됩니다. 지금 NAS1과 NAS2는 서로 다른 망이에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웹데브잖아요, 이게. 웹데브 포트 번호를 써야 돼요. NAS2에서 웹데브 서버 설치하고 5005번과 5006번을 보통 쓰시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NAS2가 불려있는 206기에서 웹데브용 5005번과 5006번을 개방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NAS1으로 돌아와서 뒤에 포트 번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5005와 5006이 있잖아요.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5005를 써야 돼요. HTTP용 포트 번호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5005가 아니라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여기도 5005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망 접속의 경우 DDNS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웹데브의 HTTP용 포트다. 계정과 암호는 NAS2의 계정과 암호입니다. 다음, 이 화면이 나오면 연결이 된 겁니다. 내부망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IP를 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싱크는 반드시 내부망일 때도 포트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포트 번호는 아까와 똑같이 웹데브의 HTTP 포트를 써주세요. 5005번이죠. 이 이유는 아까 외부망일 때와 똑같아요. 위에 로컬 경로는 지금 이 NAS의 폴더들이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원격 경로 눌러보시면 NAS2의 폴더들이 그대로 나오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동기화를 할 건가. 자, 그런데 로컬 경로는 루트 폴더가 안 나와. 눌러보면 이 공유 폴더들만 나오고 원격 경로는 루트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NAS2의 모든 폴더들을 동기화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로컬 경로에서 넷 백업을 선택을 하시고 원격 경로는 루트 폴더를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동기화 방향은 설정할 수 있고 스케줄 설정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동기화를 하겠다. 실시간 동기화를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백업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는 하지 말고, 자, 이제 다음 고급 설정 나오죠? 눌러볼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동기화된 루트 폴더, 즉 얘죠. NAS2의 얘네들, 그리고 파일 필터 보면은 이런 애들은 동기화하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확인. 자, 동기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NAS1에서 파일 스테이션을 열어보면 요 넷백업 밑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나스2에 넣었어. 업로드 됐단 말이에요. 새로 고침 그죠? 들어왔다.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삭제됐다. 이쪽으로 가서 삭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싱크는 폴더 단위였잖아. 1대1 폴더 단위인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나스2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나스1의 넷 백업 밑으로 실시간 동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메인이야. 나스1이 메인이야. 그리고 나스2가 나스1의 모든 폴더들을 실시간 동기화 혹은 백업을 받는 느낌으로 쓰신다면 클라우드 싱크를 나스2에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쉽죠? 시놀로지 드라이브 쉐어싱크보다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 폴더를 모두 동기화 혹은 백업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제가 최대한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잘 쓰시면 되는 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얻고 계시다면 채널 베테우스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